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있었지만 옷이 똑같네. 예. 안녕하세요, 고인물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임금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 이정 기자님께서 중동! 그 군인들의 월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오래전 거를 이제 조사하려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기준 맞추기가. 그래서 그나마 좀 수월한 게 2차 대전이더라고요. 2차 대전에 미군 육군 한번 봤는데, 네. 일단은 해외 파병이 되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106달러 정도 월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그때 당시면 1944년. 와, 꽤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러면? 106달러면 지금 기준으로 25배에서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연봉 3천만 그거 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뭐 있잖아. 환율이요? 거시기. 나중에 찾아보면 되죠. 뭐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단어 잘 못 얘기하고 이러면 나이 들었다던데. 그때 고스톱을 열심히 쳐야 돼요. 내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내 토정사에 봤어. 내가 글씨가 안 보인다니까. 근데 큐카드 글씨가 안 보여서. 유세영 기자님 보면 항상 팔을 이렇게 피고 다니죠. 안 보여가지고. 마음이 아파. 네, 그래서요? 그다음에 요즘 라면도 맛없다. 이상하게. 아니 저기요 몸에 안 지금 그때 당시 1940년대 군대 월급을 말씀하고 네. 계셨어요. 네. 106달러인데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106달러의 기준은 독신자 기준이에요.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164달러로 늘어나요. 우와! 야, 근데 미국이 돈이 많긴 예. 많구나. 그때 2차 대전 때 동원한 병력이 60만이 넘을 텐데. 와, 근데요, 진짜 저는 이거 소름 끼치도록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최저임금 문제 갖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 정치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열심히 만약에 돈을 벌었다 치자. 그러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 돈 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사는 사람과 아이가 있는 사람은 차등적으로 시급을 준다. 네. 이게 지금 벌써 그때 당시 세계대전 시대에 미국에서는 이미 군대에서도 적용됐다는 미국은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독신자는 비옥휴에 살거나 이렇게 하면서 못하고 가족이 있으면은 훨씬 그 가족 수당이 이래서 더 나와요. 인문학에서 배워야 돼. 이건 진짜 놀라운 거다. 그래서 그 정도 받고 근데 이게 그 당시 최고 수준이었고요. 미국이 교수님 그 영국을 보니까 그때 영국은 빚에 허덕, 그 대전 파탄에 영국은 허덕였죠. 그 월급 제대로 못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돈이 그래서 없으니까. 영국이 그때 그 소령인가 대위인가 소령인가가 미국 달러로 기준하면 월 한 20달러 정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난 미군이란 거. 그러니까 이제 1943년 1943년이 돼서 미군이 영국에 주둔을 했을 때 미국의 폭격대로 이런 데고 이게 주둔을 했을 때 영국군이 가장 걱정한 게 그거였대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첫째는 저들이 온 게 문제고 첫째는 저 젊은 애들이 온 게 문제고 둘째는 두 번째는 쟤네들이 너무 돈이 많은 게 문제다. 우리 아가씨들이 다 미국으로 가겠다. 미군이 오자마자 영국 런던에 피카델리라고 있거든요. 종로가 비슷하네요. 네. 피카델리가 불야성을 이룹니다. 돈 쓰러 나오는 네, 미군들. 미군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것도 당시에 굉장히 영국 여자들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틀에 한 번씩 계란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너무 먹을 게 없어. 계란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미군들이 딱 나와서 이제 딱 하면서 뭐 내가 너네 집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네 집에 놀러 간다. 그래서 놀러 오라 딱 그랬어요. 그럼 얘가 뭐가 하냐면 시레이션 한 두 박스에다가 계란을 한 이렇게 두 박스 가져왔대요. 그럼 그 집이 뒤집어진대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 어서 오게 사위 어서 오게. 너는 내 마음속에 4위. 더 기가 막힌 게 또 뭐냐? 시작하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방금 효준 씨가 말씀하신 게 소름 끼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미군 병사가 오면 어떻게든지 자기 딸하고 미군 병사하고 연결시키려고? 왜냐? 만약에 이 미군 병사가 죽잖아요. 그럼 미망인 연금이 나옵니다. 이 여자한테. 그건 좀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정말 사실 이게 이게 임금이나 이건 현실이지 명분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 높던 영국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았어. 뭐야? 이게 이 카메라가요.
이제 뭐 그냥 웹캠이잖아요. 예.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이게 굉장히 왜곡이 심해요. 좋은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넓어져요. 네, 맞아. 가운데로 올수록 초점이 좁아지고. 네. 윤지원은 항상 가운데 앉아. 항상 그거 그러잖아. 작아 보이려고 그러는 항상 거야? 나 그러잖아. 일로 가도 돼. 아니, 나랑 우와. 자리 바꿔. 저기 뭐 윤준이랑 상상은 거야. 센터 내 거야?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내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가 사이드에 있어서 아닐까?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센터에 서다 보라고 했는데 어머 이렇게 앉아서 진짜 변화가 있는 점. 아니 그래요. 근데 저기 누나나가 저기 기자님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때 나 작아졌지? 작아졌지? 작아졌네. 작아졌네. 커졌잖아. 저봐 커졌잖아. 진경의 거인이야. 커졌잖아. 누나나는 가도 안 커졌는데? 아니 좀 커졌어요. 왜냐면 내가 좀 작아졌다니까. 왜요? 뭐 있어도 멀쩡하게 정상이고. 그게 아니라 중앙이 훨씬 초점이 또렷해요. 신기하다. 진짜 지금 보면 윤 아나운서랑 나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이제 바꾸면 이제 봐봐. 지금 느낌 봐봐. 저게 차이 나요 사실. 아 진짜? 네. 네. 그 말. 없었던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누나나는 가도 별 티가 안 나네 진짜. 한번 하세요. 센터 내 거야. 센터 근데- 내 거야? 근데 오늘 네. 누나나가 좀 착해졌어. 왜요? 기자님을 가만히 냅두고 있거든. 아. 기자님은 좀 쪼여야 재밌는 거. 아 교수님. 교수님 그런 진짜 말씀을 왜 모르시는구나. 하세요? 누나가 댓글에 욕먹을까봐 그래요. 아 그래? 누가 그런 걸 욕하지? 아 근데 진짜로 정말로 저희 넷은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들 굉장히 친해요. 근데 본인의 잣대로 우리의 친함을 뭔가 조율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의 사이를 모르시잖아. 우리 사이는 칠성 사이다. 야. 누나나의 중요한 책임은 이 기자님 관리하는 거야. 이 기자님, 좀 알겠어요. 쪼아야 좀 쪼아야 돼. 아무튼- 이 기자. 아무튼 저기 뭐야. 약간 과학적인 아! 생각이 이 작가죠. 아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 책을 내셨어요. 아니야 일단은 그 마무리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더군다나 그 육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쪽에. 그죠? 육군 기준이었고 어. 제가 말씀드린 폭격기나 이런 거 탄 애들은 더 월급이 높았다고. 그렇죠. 조동산 당연히 분도 높겠지. 예. 네. 그래서 그 영국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게 미 8군 폭격대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2만 공식적으로는 약 2만의 영국인 처녀들이 미국 결혼을 해서 우와. 미국을 갔어요. 아. 그래서 한동안 영국 젊은이들이 장가가기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2만인데 비공식적으로 4만이 넘는다 뭐 이런 아, 얘기. 자기들도 잘 살 땐 전 세계에서 여자 다 데려왔잖아. 다 그런 거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 현재의 도덕적 관점, 뭐 자신의 관점,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그다음에 맞아요. 놀라운 건 독일군도 있습니다.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점령지가 늘어나면서 독일의 GDP가 점령지에서의 GDP를 흡수하면서 독일군 병사의 월급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점령지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들을 예. 그 걷어들이는 예.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독일군 병사의 월급이 한참 좋았을 때는 월 한 80달러 정도 받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80달러로 적은 돈 아니겠죠? 아니죠. 상당한 근데 돈이었는데. 사실 모든 게 수요 공급인 것 같아요. 그 명분만 갖고 월급은 되지 않다. 영국도 저렇게 되고 그 정말 그래. 4,500년 전에 수메르 사회 때는 일단 요즘 사회주의 비슷해가지고 현물로 주는데 네. 네. 어떻게 주냐면 모든 사람을 공장 노동 북한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공장에서 일해야 돼요. 군인도 가서. 근데 넘치게 좀 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딱 부부가 합해서 근데 왜냐면 살 정도만? 네, 왜냐면 그 당시는 인구 증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가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로 살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든 결혼을 해서 둘 다 공장에 나가서 버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현물로 주는데 딱 1년 내내 밥 먹고 옷 한 벌, 겨울옷, 여름옷 한 벌 해 입는 양을 딱 줘. 그러니까 주로 먹을 거 밀가루하고 양모를 주는데 네. 그 옷은 지가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딱 그 양을 보니까 그냥 여름옷, 겨울옷, 애옷 한 벌씩 딱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 우리 가서 그 수메르 유적 그 박물관에서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 왜 파나 같은 거 그거 보면서 참 놀란 게 일단은 어떤 정도 지위가 좀 높으면 약간 사람을 크게 들인과 동시에 전부 다 양털로 된 옷 입고 있어요. 양모 딱 이렇게. 남자들이 우통을 안 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요즘 치마 같은 말하면 건 양모 딱 입고 있어요. 타잔 복장 하나씩만 주는 거야. 딱. 그런- 타자는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그거보다 약간 10원짜리. 20원짜리 야, 카드 20원짜리야. 노래를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그런 옷 한 벌 만들 양털을 줘요. 그런데 거기도 월급을 풍부하게 받고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받아서 현물로 주니까 시장에 나와서 팔아서 뭔가를 더 살 수 있을 만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왕이나 귀족은 당연히 많이 받지. 근데 그거 네. 빼고 누가 받게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과급이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 뺄 때 세네 개씩 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달인 같은 거 보면 뭐 혼자 다 하잖아요. 아니면 테크니션. 그렇죠, 정확해요. 테크니션.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서 반복 작업이 아닌 기술 작업.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고 기술이 있어서 결국 기술을 개량할 수 있고 이 사람만이 할수 전체적인 전문.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 사람밖에 못해.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개발. 결국 그 사람이 기술을 개발시켜야 전체적인 성과급이 올라가요. 그렇죠. 역시 기술이야. 역시. 그러니까 참 우리가 똑같이 나누면 참 좋겠지만 결국 월급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창의와 발전을 시키는 능력이더라.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리랜서가 창의와 발전을 위해서 더 좋다 그러면 정규직의 특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규직의 특권은 너무 강하고 네. 프리랜서가 속된 말로 대박을 칠 수 있으면 또 너무 대박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춥고 배고프게 만들고 그렇죠. 이게 잘못된 제도. 프리랜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정규직이 못 돼서 프리랜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프리랜서의 장점을 살리고 그 사람의 용기가 보답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확천금에 나가서 너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하고 정규직은 또 과도한 어떤 그 과도하다기보다 과도한 건 없지. 누구나 다 편한데 뭐랄까 남은 못 주고 나만 가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할까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메리인들은 1년 동안 먹게 해줬으면 됐지, 입게 해줬으면 됐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영화도 올 필요 없고 그렇죠. 해외여행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먹는 거 말고 느끼는 거, 즐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지금의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필수제는 좀 빼줘야 되는데 필수제 중에 가장 빼기 힘든 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엔겔지수가 굉장히 높다고요. 점점 높아진다. 왜냐면 농산물 자체의 가격이 안 싸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못 먹고 죽고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제 생각에 주관적인 거지만 전 세계에서 맛있는 거 제일 잘 찾아다녀요. 맛있는 거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사실은 요만큼이면 엔겔지수가 끝날 것도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꼭 필요한 돈을 쓰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요즘에 미디어의 영향도 있어요. 왜요? TV만 틀어봐요. 맨 TV 아니야. 틀어보면 그게 아니라 맨 처먹는 것만 그러니까, 나와. 아이고 왜 또 이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규제한대잖아. 됐어요. 아니 그래서 뭐 이렇다 뭐 이거 먹어도 뭐 이렇게 뭐 왜 나도 그냥 먹방했다. 먹으면 되지. 나도 먹방했다. 나 지금도 그 여행 프로에서 먹방한다. 왜요? 아니 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먹어. 야 그냥 대충 먹으면 될 거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 왜 그래요? 취향이지. 기자님한테 야 그건 총이 밥을 주냐 먹고 그렇게 하듯이 내 취향을 존중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내 취향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취향을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물론 맞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저 새끼는 먹으려고 아니 꼭 그 뒤에 그런 거 거 아니 근데 이왕 먹을 거 꼭 살기 위해 먹기보다는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물론 정원 씨가 뜬 이유가 그거야. 뭐냐면 비싼 건 그래 맛있지. 근데 나는 그 돈이 없어. 근데 이 가격에도 이 맛을 낸다고 그래서 유명해지신 거야.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최저임금이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그래 그럭저럭 괜찮다 이거야. 근데 가족이 있어봐. 엄마 혼자서 비정규직인데 아이들 둘을 키운다고 만약에라도 생각해봐. 이거 못 살아. 그러니까 저는 그 제도 미국이나 그 선진국에서 했던 혼자서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는
법적으로 이거를 차이를 둔다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건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이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나치 독일군도 그게 있었어요. 아니 그걸 나치에 비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 네.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미하일 비트만이라고. 네. 이 새끼는 또 심지어 SS야. 나쁜 XX네. 이 SS 출신인데 SS는 최악이죠. 네. 얘가 이제 베를린으로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왔다가 베를린 공습을 당하니까 어떤 집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고. 네.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어떤 처녀하고 어린 동생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 왜 저기 뭐야 엄마 아버지 어디 부모님은 가냐? 어디 갔냐? 엄마 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지난번 공습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누나하고 어린 동생 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안 좋아서 자기가 휴가를 나올 때 휴가병한테 주는 식량이 있어요. 그걸 이 아이들에게? 얘한테 줬어요. 그 누나는 처녀야. 그래서 그거 줬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하고 좀 가까워져서 이건 좀 의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휴가만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 여자가 그래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미아이 비트만이 그래요. 이 여자한테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나 당신 나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전사를 해도 미망인한테 연금이 나온다. 난 뭐가 어때? 그리고 난 지금 월급 받아봤자 쓸 데가 없다. 내가 전선에서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나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난 네가 내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준다면 네가 내 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뭐 월급이나 이런 걸 수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심지어 뭐 악의 제국이라고 했던 나치 독일군도 이런 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제도는 아까 그 제도가 다른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과 네. 같이 사는 사람의 월급이 다르다라는 취지를 저는 크게 본 건데. 그러니까 걔네도 그렇다 이거야. 뭘 그걸 또 따져? 하필이면 SS는 왜 들고 나오는데 지금 편집도 못 하는데 SS 얘기는 왜 해? 그런 거 하지 마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모든 이야기. 아니 제가 지금 그 안에서 아무리 큰 미담이 있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있어도 나치 독일 SS는 안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어그로 좋아하시는 분. 뭐라고요? 저는 독일군하고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딱 그런 게 없는데 맨날 히틀러 비슷하게 그런 하고 사람- 너 교수님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됐다 이게 또 역으로 되니까 하지 말고 네. 어쨌든 임금 얘기만 그렇게 하자면 네. 결과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외에도 누군가 그냥 그 임금의 가치 이외에도 기술이라든가 그 국가의 어떤 이 상공 무역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한다면 이 임금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참 굉장히 뜻깊었고 제가 군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동의 질에 따라서 임금의 그 분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위 임금이 올라가거나 일괄적으로 규제했을 네. 때는 소위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게 절대로 경영자들만 위한 건 아니다. 예, 아까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다. 예를 들어 저보고 지금 정규직 하라고 난 더 싫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훨씬 좋아요. 근데 때로는 보수가 너무 적고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면 규정 때문에 못 한대. 아니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그런 자리가 막 없어져 이제.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1시간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져요. 맞아요. 지금 벌써 여기 식당들 주변에 3시부터 5시까지 다 놀아요 지금. 그래서 경제 큰 위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산장수 소금장수처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어요. 없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데서 기본적인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위한 어떤 숨통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조율해 주는 게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건 좋은 법이고 이게 나쁜 맞아요. 법이면 누가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너무 좋은데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하게 시장 경제 원리로 내던져서 맡겨야 되느냐. 그다음 그걸 누가 통제하고 누가 기준을 정해주느냐. 근데 누가 통제하고 누가 기준을 정해주느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많은 갈등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다가 100% 맡기는 것도 야수지만 통제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윤재관 항상 그런 경우 없어요. 짧은 뭘 했는데 네. 돈을 이 행사가 되게 중요한 행사인 거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례금을 많이 받아야 돼. 아니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규정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줍니다. 안 하고 말지. 윤정은 아나운서 같으면 안 하고 말지. 저 해요. 해요. 무슨 소리예요? 하죠. 할 수도 있지. 응. 그런 경우들 다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공식 행사, 뭐 국가 행사나 뭐 공공 행사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이상한 핑계를 대지. 어쨌든 당신이 좀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더 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차이가 나갈 거야. 그건 많아. 그런 도구 같은 논리가 있어요. 그건 아니 근데 한국 사 근데 굉장히 여기서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아 그래요? 내가 나는 정말 사회는 안 나와봤잖아. 학교만 이었잖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왔다 어떤 일을 겪었냐면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도장 찍었더니 1년 계약서래. 나도 참 미친 어떻게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멍청하게. 내 이거 그러니까 나 이거 처음에 찍을 때 뭐 하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했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야. 그래서 그건 진짜로 본인들이 잘못한 거야. 아니 도장을 찍는데 안 힘어보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뭐 해서 찍었더니 1년 내에 그만두면은 뭐 받은 돈의 2배가 배상한다 뭐 이런 거 그쵸. 있어요. 꼼짝없이 1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놀라웠던 게 내가 다른 사람이 10배를 했어요. 근데 돈은 똑같이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꽤 있는데 얘들이 안 해 일부러. 와, 뭐 내가 똑같은 돈 받고 왜 10배를 해.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못 해주냐고 했더니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모든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10% 이상 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자유경제 체제하고 사회경제 체제하고 그 인간이 만약에 정말 선하다면 우리 다 같이 정말 다 열심히 하면 버는 돈이 다 커지잖아. 맞아요. 그럼 다 똑같이 많이 벌잖아.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밝혀져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행사 사회를 일주일 동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 1시간 하는 거하고 다른 거 10시간 하는 거하고 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는 건데 자꾸 똑같은 1시간인데 나도 1시간이라고 니도 1시간이라 닌 더 받냐 이런 논리가 사회에서 그렇죠. 팽배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논쟁이 바닥에 너무 깔려 있다가 지금 최저임금 논쟁이 시작되니까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아도요. 저희 처남이 삼겹살집을 하니까 정말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주는데 하나도 안 아까운 친구도 있고 그럼. 최저임금을 주는데 내가 왜 쟤한테 최저임금을 줘야지라는 친구도 있다는 거야.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서로 간의 감정이 이제는 조금 감정을 좀 눌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좋은 방법이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그 방법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뭐야? 최저임금을 받는데 누군가를 부양가족이 있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면 더 줘야 되는 걸 법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것만으로도 똑같이 해도 돈을 더 받아. 그러면 출산율도 늘지 않을까? 대신 최저임금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일괄로 규정하는 건 절대 안 돼. 왜냐면 나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에서 동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박사님 좀 조심하시는 게 아니, 좋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저는 박사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조용히 해! 우리 박사님 뭐라고 하지 마! 안 되면 편집하면 되잖아요. 편집 안 해. 편집 못해. 그냥 이거 올라갈 아니 거야. 근데 사실 두 분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거 똑같은 경우인데 기자도 똑같은 경우야. 내가 옛날 시간 강사할 때 옛날 시간 강사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럼 지금도 힘들어요, 시간 그럼. 없어. 아니 지금도 힘들지만 나 할 때 한 달에 14만 원 받았어요. 와. 나 한 달에 4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좀 올라왔는데. 많이 받으셨네. 네. 내 때가 마지막으로 쌀 때인데 그것도 좀 좋아진 것도 아니지. 그때 14만 원 받았어. 나 결혼할 때. 한 시간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뭐- 강좌를 한 달이 일주일에 3시간씩 하고 한 달에 1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들 어려워서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친구나 아는 사람들 만나면 괜찮냐? 너 힘들지 맞아, 않냐? 막 물어봐서 그래서 14만 원 받는다고 와 이거 받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그 몇 시간 하냐는데 일주일에 3시간. 응.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 뭐야? 시간당 10,000원 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는 그건 심지어 한국의 재벌 기업에 다니던 친구도 이렇게 표정이 이랬어요. 나는 시간당 8,000원 받는데 저 새끼가 10,000원씩.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백지 상태에 딱 가서 아니 그냥 근데 그 말은 어떤 경우를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기업인들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말로 설득했으니까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저는 얘기. 교수님하고 똑같은 게 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 방송질 하면서 돈 얼마 받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왜 받는다. 하필이면 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친구도 그래요? 그 친구니까 비슷하겠다. 아. 아니 형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방송 질이 뭡니까? 다시 일단 뭐 이거 편집 다시 없어. 편집이 없다니까요? 편집 이거 없어. 그대로 올라간다니까요? 난 몰라, 저한테 이제. 그런 거야. 너 방송 활동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뭐 편집 아니야? 뭐난 대충 얼마 받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근데 그 녹화 시간 너무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뭐 격주로 한 번씩 나가지. 그러면 네. 하루에 이만큼을 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래요. 그러면서 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준비하고 뭐 과정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이 박사님의 수메르 이야기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가는 그 값어치를 다른 사람들이 매기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계약하면서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그 계약을 주는 사람과 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이 양모를 만졌는데 넌 왜 많이 받아? 나는 양모를 딸 줄 알거든.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거를 반감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극심하던 친구도 뭐 네가 나보다 시간당 더 많이 받아 아니 총액은 자기가 몇 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지금 그때도 14만 원이면 일주일 생활비도 안 돼요. 그럼요. 애 분유값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그 한국의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돼. 그게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그래. 단순 수치 계산을 좋아해서 그렇다라면 네가 만약에 학교를 5개를 가면 그렇지. 60만 원을 벌게 되는 거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근데 학교 5개를 안 가거든. 못 가지. 못 가거든. 못 가지. 할 수 있는 게 아니 말씀할 때 행사를 24시간 뛰는 사람이 그렇죠. 어딨어. 없어요. 어쨌든 뭐 이런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극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야기라서 저희는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은 주관적 해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 올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임금을 바라보는 것이 문학적으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고 타협이 벌어진 건 좋은데 어떤 베이스를 알고 얘기할 타협점이 있는데 그거 없이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물론 이 얘기하면 또 어떻게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해서 아무도 설득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말씀해보세요. 아까 그 얘기. 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 달에 14만 원 버는 사람이 수백만 원 버는 애한테 가서 내가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빌어야 되는 근데 이유가 저는 뭘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변호하거나 이거는 필요 없는데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7,500원만 받고 네가 일하는 시간만큼 일했을 때 받는 돈이면 난 만족해. 그러면 너는 지금 내 금액보다 더 줄 테니까 한 달에 10시간만 일을 해. 그리고 살아봐. 내가 안 해봤겠어.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뭐가 그래서 왜 우리가 안 돼요? 왜 이해를 못해? 아니 10시간밖에 일을 못해. 그게 임금이라는 건 정말 생활에 절실한 거잖아요. 내 삶에 절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감정적 요인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지금처럼 인문학적 상황 니들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긴 왜냐면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했을 때 결혼을 안 한 학생들이나 독신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내 얘기에 분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너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받고 가정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받아야 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예. 어떤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능력에 맞춰 페이를 받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는 요걸 짤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럼 당연히 그만큼의 너한테 더 줘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같은 일을 했는데 너가 자식이 있고 나는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얘한테 더 줄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지. 그렇지.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출산이 많이 돼야지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둘을 낳으면 나 혼자 일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분유값을 그건 벌 수 있어. 왜냐하면 라고 그건 하면 또 미래의 노동력이잖아. 미래의 노동력을 내가 부양한다는 그런 근데 사회적 역할을 생각을 해.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은 알겠어. 아, 그렇지. 근데 10분 이해가 가죠. 10분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이 임금이 나에게는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 논리를 들이댄다는 건 나는 저들보다 덜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이해는 해요. 의견은, 네. 이해는 하고 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만약에 야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 해서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아이를 부양하는데 또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겠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나한테 와. 그렇지. 그렇죠. 똑같이 일했는데 아 라는 게. 그래 내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거야. 그럼 난 그럴 거야.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 이미 있으면서 어떻게 부자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논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좋은데 이렇게 알고 빼게 발 뺄래. 유나나는 머스켓 공장이 있어서 그래. 그래 그래. 정도인데 네. 다른 사람 같으면 띠 둘러요. 뭐야? 왜 똑같이 일하는데 그는 그러니까. 얼마 받고 난 얼마 받아? 너도 자식을 낳지 말지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되게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감정 배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문학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는 있다. 감정을 배제하기 쉽지도 않다. 한번 근데 박사님, 네. 저 갑자기 되게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감정이라는 것은 인문학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요? 감정도 인문학의 대상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종류의 감정들도 이것도 인문학이다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이야기를 남들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같은 주제로 얘기하지 마라. 아 그렇지. 사람들에게 감정이 원하는 걸 해줘라. 뭐 대중 그거 영합주의로 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절대 감정 배제될 수가 없다. 다음 편은 우리 저 감정을 기반한 임금 논쟁으로 가볼까? 그러면 저 자신 있어요. 그날은 라이브를 켜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나.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 여기서 그러면 우리 모두의 감정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모두가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주제를 하나 던질게요. 뭐야? 이세환 기자님이 책 내셨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 조금 감정의 기복과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분명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지거나 잘못된 방향이 가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환 기자님의 책 이야기는 감정을 모두 배제하고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요 바로 옆에 있잖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꼭 출근길에 야, 보셔야 돼요. 인문학 또 퇴근길. 아, 또. 퇴근. 이야. 네, 여러분. 내가 준 거 안 읽어봤지? 읽어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는 못 읽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이게 단독 저자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있는 11명의 저자 중에서 한 명이에요. 퇴근길. 눕혀야 돼. 눕혀. 약간 뒤로. 보이긴 보여. 아니, 그렇지, 이거는 그렇죠. 잘 보여요, 예. 퇴근길 인문학 수업. 근데 출근길에 읽으셔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세환 기자님이 쓰신 부분이 있어요. 챕터가. 그 부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옆에 안 써도 나는 100% 찾을 수 있었어. 왜? 왜? 왜냐고요? 이 쭉 보면 뭐 이렇게 조선의 대중문화, 연극의 발견, 스크린 막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쉽게 풀어보는 경제, 역사 뭐 이러다가 무기의 발달과 경제. 이세환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알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 챕터 9강이에요. 네, 이세환 기자님이 쓰신 부분은 9강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됐고요. 가만 있어봐. 손석희 사장님께서 코멘터리를 달아주셨습니다. 그거 처음 봤어요? 네, 나 몰랐어 이거. 인문학의 고루함을 파편화시킨 후 다시 부담 없이 묶어냈다.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의 승리를 보는 듯하다. JTBC 보도담당 서장 손석희. 내가 이 정도야. 좀 애매하다. 칭찬이야 여기야 이게. 그렇게 지루하진 않다 이런 뜻이네. 농담이야. 하여튼 근데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이제 뭐 인쇄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 합디다. 10만 부 팔리면 런닝 개런티 있을 거다.
그 전까지는 뭐 아무 소리 하지 아니 10만 부 팔려봤자 러닝라이트가 있어봤자 저자가 몇 명인데 그거 뭐 날아가지면 사실은 그냥 고려 정도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려가 네. 우리 시간당 얼마예요? 우리 저기 뭐야 나 지금 네. 방송 출연한 거 있죠? 그거 한 회 출연 한 100만 부 팔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100만 부 팔면 그 100만 8년에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100만 부 팔면 억 단위로 들어올 거야. 아마. 그 전에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나나도. 요즘에 출판하기가 진짜 힘들어. 맞아. 8년 책이 없어. 300부터 나가기 힘들어. 안 읽어봤지? 이게 퇴근길에 읽으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목부터가.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월요일에 읽을 분량, 화요일에 읽을 분량, 아 부담스러워. 수요일에 읽을 분량 이렇게 나눠서 친절히 돼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프리랜서는 퇴근길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난 내가 직접 운전해서 퇴근하면서 읽을 수 저도요 없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현 기자님의 책을 야 이거 책 나오자마자 한 방에 보내네 이걸. 읽을 수가 없었네.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재미가 없어. 할 수가 그래도 없어. 저는 이렇게 첫 페이지 딱 열어서 이재현 기자님이 직접 사인과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우리 이벤트 합시다.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 이번 화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이세환 기자님의 이세환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선물을 드리도록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세현 기자님이 얘기해야지. 이세현 기자님의 뭐 일단 질러놔야지. 저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럼요. 받으세요 뭐 이럴 때 뭘 받으세요. 기자님. 뭘 받아요? 허준 씨한테. 그럼 이거 드릴게요, 기자님. 책 두 권 가지고 뭘 받아? 그냥 내가 드리면 되지. 아니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럼요. 제가 뭐 이런 거라도 조그맣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쁘네요. 왜 더듬으세요? 그리고 받으신 분은요 반드시 이상원 기자님 챕터를 읽으시고 그것을 이제 독후감으로 해서 쓰셔서. 댓글로 다시 20줄 이상. 그렇죠. 그냥 안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근데 꼭! 자, 보세요. 이 책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이 있으신 분들. 퇴근길도 없으면서 이 책을 읽으려고?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로 저희 진짜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두 분께 이상 기자님이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빵야.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님 고맙습니다. 근데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정확하게 요 정도의 느낌이다 이 책은. 이거 뭐 일단은 각 챕터가 뭐 아까 윤정환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월요일날 읽을 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분량이 뭐 서너 장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조금씩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철학과 지혜, 그다음에 생존, 그다음에 대중문화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가시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야, 아닌 척하면서 순식간에 나오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단어 정말. 시간이 가긴 하더라고요. 힘든데 시간 가더라고요. 저 참 막판에 진짜 거시기 하네, 진짜. 손석 기사님이 극찬한 그 책. 네. 총 12강이 있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주 동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 12주 동안 할 일이 생기셨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고인물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녹화 제도로 간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저기 하고 나면은 또 고인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주 올리고 다음 주 올리고 다다음 주에 하면은 바로 이제 올리면은 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를 좀 끊김없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지금 두 화를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여러 번 하면은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현아 선수 음식 잘해요? 저요? 예. 저 잘해요. 손 보세요. 손에 저기 점 있는 사람이 음식 잘한다는데. 저 잘해요. 야, 물 한 번 안 묻힌 손이구만. 물 절대 안 묻었어. 음식하면 잘할 근데 거예요. 이상한 이미지로 몰고 가는데 윤아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저기 방금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야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 지금 잘 모르지.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집에서 물 안 묻히고 뭐 공주처럼 살고 뭐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돼요. 그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근 들어서 설거지를 몇 번이나 했어요? No comment. 자,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아버님 그 식사를 대접한 게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대접한 게 있죠. 이 한 달 내에 몇 번이나 됐어요? 노코멘트. 우리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해. 자 그럼 아버지께서 한 달에 머스킷 몇 점 만드세요? 한 4만 점? 네. 뭐 거기 뭐 다음 업데이트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오후에 퇴근길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인물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응.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거야. 무슨 아이디? 뭘 하는 거? 아, 이 프로그램을 사서 등록을 해야 돼요. 요 소프트웨어만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살 때 등록을 하는 사서 거야. 살 때 등록을 해. 30만 원인가 내면 평생인 걸로 하는 거야. 뭐 치현이 뭐 그 정도면 미용실 하러 갔다 오는 금액도 안 되죠. 이걸 산다는 미용실 게 30만 원 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면 유튜브에 저렇게 전송하고 하는 기능 자체가 이게 까는 게 아니고 쟤네들 왜 온라인으로 돈 주고 쓰는 사용하는다. 그냥 녹화도 되고 여러 가지 영상에 관련된 뭐 녹화가 대체. 그렇구나. 아니 윤전 아나운서 아, 저도 미용실 제 유튜브에 미용실 한 번 가면 30만 원 나네요? 아니요 저 더 하지. 미용실 안 가요. 집에야. 온다. 아, 아니 당연히 박근혜도 왔어. 아이 저이씨!